안녕하세요. 제일탑 기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온딜레이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온딜레이 타이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의 종류는 지금 총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실제 우리 관연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하는 거는 뭐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TOM 온딜레이 타이머하고 TMR 적산 타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만 사용하셔도 관연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TOFF라든가 니트리거블, 그다음에 모노스테이블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TOM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도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온딜레이 타임의 특징이 뭐냐? 온딜레이 타임의 특징이 입력 조건을 온 하면은 설정된 시간만큼 신호가 무슨 말이냐면은 입력 조건이 온이 된다는 얘기죠. 온이 되고 설정된 시간 내가 5초다. 그러면 5초만큼 신호가 입력되어야 출력이 온이 되며 입력 조건이 오프가 되거나 타이머가 리셋되면은 출력이 오프되는 타이머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정의에 나와 있는 이 글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F3 PBA가 되겠죠. PBA가 온 되면은, 그러니까 입력 조건이 온 되면이잖아요. 온 되면은 F10 TOM T1 5초. 그러니까 5초라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이게 5초. 입력 조건 PBA를 누르면 계속 눌러져 있어야죠. 눌러서 띄면 안 되겠죠. 누르면은 설정된 시간만큼 신호가 입력되어야, 그러니까 5초니까 지금 얘는 5초죠. 5초가 돼야만이 뭐가요? T1이 온 돼서 출력이 됐다는 얘기죠. 온 됐죠. 온 되고 출력이 온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아래를 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PBA가 온 되는 순간에 타이머 값 T1의 어디 부분이 변화가 되냐면은 이 부분이 변화가 되겠죠. 이 값이 5초 50이 되면은 50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T1이 온 된 다음에 RLL이 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PBA를 파란색 됐죠? 자, 됐죠? 이렇게 하면은 50까지 올라간 다음에 T1이 온되고 RL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리셋 시키는 거는 뭡니까? 입력이 오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BA 값이 지금 만약에 되면은 이 값이 얼마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0으로 가니까 당연히 T1 오프 되겠죠? 그래서 RL이 오프 되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오프 해볼게요. 오프. 바로 꺼지죠. 리셋된다는 의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력. 어디 부분이요?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이 어디 부분이요? 이 부분이 온돼 있으면은 이 타이머 값이 설정된 시간 후에 T1이 온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타이머의 특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이거를 잘 응용을 하면은 우리 관연도 문제는 어느 정도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요. 자,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가 시작이죠. 램프가 여기가 켜진다는 얘기죠. 언제 켜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5초라고 적혔네. 이렇게 5초.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시작을 나타내죠. 이 부분이 시작을 나타냈죠. 그래서 PBA를 누르면이죠. 누르면 5초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분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4초다 그랬으면은 뗄 때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PBA를 누르면 포지티브가 되겠죠. 누르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타이머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시작해서 5초 후에 램프가 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종료 부분 어디입니까? 종료 부분은 PBB 여기가 꺼졌죠. PBB를 눌렀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PBB를 누르면은 오프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옆에 있는 거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레더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끝나는 부분 뭐 여기도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자기유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초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호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신호를. 두 번째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만약에 두 번째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5초 후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오픈은 PBB죠. 그 다음 것도 똑같죠. 얘도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까지 몇 초요? 5초라는 시간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타임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임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런 시퀀스도 유저점 회로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무접점을 논리 회로로도 표현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프로그램 짜기가 좀 쉽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레더도로 작성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자, 이 부분에 있는 게 뭐예요? 레더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타임 차트, 시퀀스도, 논리회로, 레더도의 특성,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포지티브로 해야죠. 그래서 Shift F1. F1. 그러면 이 A를 눌렀다 떼면은 이 값은 동작이 안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온대에 있을 때에 A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아까 조금 전에 A접점의 특성은요. A접점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A접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부분이 PBA를 누르고 있는 순간이죠. 근데 포지티브 방식인 위에 있는 PBA의 이 포지티브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형태예요. 펄스가 극히 짧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부분만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자기유지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걸어요? 자기유지니까 F3, M1으로 할까요? M1, F6, M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A를 눌렀을 때에 타이머 동작되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오프를 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뭐를 오프 시켜야 돼요? 얘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PBA를 눌렀을 때잖아요. PBA를 여러분들이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켜시고 얘를 온시키죠. 얘를 온시켰으면은 얘가 이제 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 때는 이 라인을 오프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오프 시켜야 돼요? M1이라는 값을 디셋을 시켜야 하니까 어디요? 이 부분에 뭐를 넣어야죠? 이 부분에 PB의 B접점을 넣으면은 회로가
타이머가 동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PBB 비접점만 넣으면은 이게 온딜레이 타이머의 특성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0에서 50까지의 범위를 비교 명령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네더도 작성했고, 네더드하고 시커스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더도 먼저 잠깐 볼까요? 네더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PBA가 어를 나타내요? 얘를 나타내죠. 얘를 나타내죠. PBB 비접점 여기 있죠. PBB PB2네요. PB2의 비접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M1 자규제째라고 했겠어. M1 자규제고 이 타이머 돌아가죠. 그래서 타이머의 A 접점에서 램프 1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다. 네더더가 비교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잠깐 한번 볼까요? PB1이라겠네요. PBA로 생각합시다. 자, PBA를 여기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이 지금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1. 이 값이 아마 1이 될 겁니다. 1. 1이면은 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뭐가 됩니까? PB2가 0이죠. 낫 게이트 지났으니까. 얘는 0이고, 이 부분 0이죠. 얘는 1이 되겠죠.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1 들어가고 여기도 1 들어가니까 나오는 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머가 동작이 돼서 램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로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PB2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PB2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값이 1이 되겠죠. 1이 되고 이 값이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논리로도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타이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응용해서 줘봤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어떤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시작이죠. 시작인데 여기서 5초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두 번째 거를 봤더니 이렇게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제 보면 5초가 아니죠. 시작하는 게 어디입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버렸죠. 나중에 누른값이 이렇게 소체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뒤에는 여기 뒤에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 번째 거에 누른값에 의해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얘 5초 아니죠. 두 번째 것도 5초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에 누르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5초라는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네더도에서 어디 부분을 여러분들이 끊어줘야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앞에 부분 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누른 값이 뭐를 끊어주면 되냐? 이 부분을 끊어주는 거죠. 이 부분. 여기를 끊으면 안 되겠죠. 얘는 종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종료. 얘는 정지잖아요. 정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종료는 틀리다는 얘기죠. 정지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라인을 끊어주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서 뭐를 하나 더 넣냐? PBA를 얘를 눌렀단 말이에요. PBA 눌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 한 번 눌렀고 두 번 눌렀어요. 첫 번째 누른 값에 의해서 타이머가 동작은 돼요. 대신 두 번째 누른 값으로 타이머를 리셋시켜서 다시 동작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하나 내야 했죠. PBA를 눌렀다는 거는 선행 조건이 뭡니까? 타이머 값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 명령어 크다. 뭐가 T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PBA가 한번 눌러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PBA를 또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Shift F1 PB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뭐예요? 네모메모리 하나 쓰겠죠? F9 M2로 잡을게요. 이 M2로 뭐를 꺼내 한다는 얘기예요? 이 M2로 이 부분을 꺼내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 E9이요. E9에다가 M2의 비접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놓으실 게 뭐냐면은 T1이 ON 됐단 말이에요. ON 됐으면은 RL이 켜져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놔둬버리면은 PBA를 계속 누르면은 얘를 오프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오프가 되면 안 되겠죠. 뭐가 되면요, 얘는 T1이 ON 되면은 더 이상 눌러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직렬이죠.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해야죠. 만족했을 때 문제 비접점을 해야겠죠. T1이 ON 되면은 PBA를 눌러도 M2가 동작돼서는 안 되겠죠. 왜? RL이 켜져 있는데 PBA를 또 눌렀어요. 그러면은 타이머가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니까 램프가 오프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응용 문제 나와 있는 거 마지막에 누른 값에 의해서 시작을 알리더라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그 신호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9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정지하는 거. 그래서 리셋 시켰다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밑에 있는 M1을 오프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종료를 하겠다는 얘기죠. 리셋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넣어줬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BA를 눌렀다가 떼면은 5초 있다가 ON이 되겠죠. RL이 ON이 됐죠. PBA 누르면 오프가 되죠. 두 번째 한 번 눌렀어요. 2초 올라갔죠. 3초 가죠. 또 눌렀어요. 0으로 가는 걸 확인했죠. 그 다음에 RL이 ON이 될 거예요. 자, ON이 된 상태에서는 PB1을 눌러도 꺼지지 않아야죠. 근데 만약에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없다면은 PB1을 누르면은 램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추가를 시켜줘야겠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거를 신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지금은 PBA를 눌러도 이제 이상이 없죠. 됐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됐고, 여러분들 학생 중에 한 명이 풀었던 문제를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비실행문으로 만들어 놓고, 이 학생은 지금 A 접점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A 접점에서 PBA 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자기유지를 했습니다. M1으로. 여기 썼으니까 M1 들어가겠죠. F3, M1, F6.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타이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M2를 하나 더 썼네요. F6, B접점, M2. 10 TOM, T1, 5초.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다 써놓고 한번 할게요. Ctrl C, Ctrl V, PBA,
됐죠? 여기가 PBB네요. 비접점 PBB. 이거 마찬가지 PBB 4 PBB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얘가 M2가 되겠네요. M2 M5 얘가 M2 얘를 T2로 잡아놨네요. T1 T2가 온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3 T1 T2 F6 F9 RL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넣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니죠. 이 부분에 우리가 넣었을 때게 이 부분에 넣었을 때 우리가 선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는 후입력 상태예요. 후입력의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동작시켜 보면은 안 되죠. PBA를 누르면은 뭐야?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만 보시고도 레더들을 보시고 해석할 수 있으면은 잘 하시는 거예요. PBA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M1도 동작되지만 M2도 동작되잖아요. 그죠? M1, M2. 나중에 밑에 줄에 있으니까 A만 동작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 이 부분만 동작될 거예요. 위에 거는 동작 안 돼버리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그 순간이니까 눌렀다 떼야 합니다. 얘는 지금 A 접종을 하셨는데 항상 눌렀다가 떼야겠죠. 잘 보세요. PBA를 눌렀다가 뗐어요. 뭐만 동작돼요? T2만 동작되죠. T2만 동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뭐가요?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있다면 뭐요? 얘만 필요하겠지. 얘만. 얘 필요 없고 얘만 필요하겠지. M2요. 대신 얘도 마찬가지 필요가 없겠죠. M2 가지고 어디를 끊으라겠어요? M2 가지고 여기를 끊으라겠죠. 이렇게 E9을 끊으면 되죠. E9.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PBA 눌렀다가 얘 누른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동작은 될 겁니다. 잠깐 해볼까요? 잘못했네요. PBA T2 얘는 없애야겠죠. PBA 눌렀습니다. 리셋되죠? 누르니까 리셋됐어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뭐를 어디 부분? E9에다가 끊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E9을 그 다음 신호로 끊어주면은 타이머만 어떻게 돼요? 타이머만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B1 리셋은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온됐을 때게 PBA를 누르면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감독관이 온된 다음에 다시 PB는 안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차트를 보시고 그 차트대로만 동작되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A라는 학생이 풀었던 걸 한번 보여줬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도 B 실행문으로 설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은 뭐를 쓰냐면은 set reset 명령을 사용했어요. set reset. 네, 자기 유저랑 이런 내용 알고 set reset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shift positive죠. positive. 그래서 뭐를 셋을 시키냐면은 M0를 셋을 시켰어요. 셋은 shift F3입니다. shift F3 M0 얘를 셋 시켰어요. 그래서 M0가 셋이 됐으니까 뭐를 돌렸냐면은 타이머를 돌리겠죠. 타이머. then TOM T1 몇 초? 5초. 5초 썼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다시 또 뭐요? PBA의 포지티브를 가지고 뭐를 이 타이머만 리셋 시켰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리셋 시킨 게 아니라 M0를 리셋 시키는 게 아니라 뭘로요? 타이머만 리셋 시켰어요. 그래서 Shift F4 T 온으로 했죠. T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T1이 온 되면 당연히 T1이 온 되면은 뭐가요? RL이 온 되겠죠. 두고 RL이 온이 되고. 리셋은 뭘로 리셋 시켜요, 학생은? 리셋은 PBB요. PBB로 뭐를 리셋 시켜요? M0를 리셋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set과 리셋의 명령이에요. F3 PBB. 그래서 뭐를 리셋 시켜요? M0. Shift F4 M0를 리셋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PBA가 리셋이 되려면 뭐를 해라는 얘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타이머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온 되면은 더 이상 눌러주면 안 되겠죠. 아까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가시키면은 될까요? 그래서 이 학생은 set과 reset 명령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맞게 풀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PBA 타이머 들어가죠. 또 누르면은 타이머 들어가죠. 또 눌러도 타이머 들어가고 5초 후에 RL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PB2 누르면은 오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잘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은 좀 더 생각하셔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가 체크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꼭 맞게 푸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놓으셔야 할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놓으시면 아까 좀 설명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면은 PLC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순서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동작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류나는 거를 좀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PLC 타이머의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